최민수 씨의 보복운전과 관련된 1심이 나왔었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를 받았었는데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먼저 1심 판결을 받고 나오는 최민수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수라는 단순히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그 조건 하나로 저에게 이제 좀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무조건 경찰서를 가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는 무슨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민수 씨의 보복운전 사건 이게 언제 있었던 건가요? 2018년 9월에 이제 여의도의 한 도로입니다. 그 앞서가는 차량에 관련해서 최민수 씨 주장은 앞차가 진로 방해를 했고 네.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막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특수 재물손괴나 특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민수 씨가 그 소위 말하는 보복운전이라고 하죠. 협박행위를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을 했고 욕설을 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걸 신고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서로 이제 배치되는 주장을 했는데 네. 결국 보복운전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민수 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재판부에서는 좀 엄하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9월 4일 날 열린 1심에서는 그 최 씨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이제 모욕 혐의로 재판이 열렸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징역 6개월의 그 집행유예 그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을 했었던 바로 이 재판사 같은 경우는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의 운전, 즉 다시 말해서 최민수 씨의 운전 행위라고 하는 것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포심을 유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도 있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뒤에서 이렇게 추돌을 한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 즉 최민수 씨는 법정에서 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을 탓하고 본인의 잘못은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최민수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적으로 본인이 알려진 그런 그 연예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받지 않아야 될 그런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 피해 의식이 있는 것 억울함이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민수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제 한 30분 뒤면은 재판이 열리거든요. 과연 이 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최민수 씨 변호인 측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야기하면서 집행유예 너무 가혹하다, 예.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이 최민수 씨만 항소한 게 아니라 검찰도 항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검찰은 형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고요. 보통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려면 자백을 하거나 뭔가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감형이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네. 또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한다거나. 근데 현재는 그런 점들이 보이지 않아서 원심형이 유지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최민수 씨 입장에서도 보복운전 사건은 많지만 또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부 또 감형의 여진이 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태도들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 최민수 씨의 기자들에 대한 그 언급 내용,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녹취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도 억울하고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2심에서는 재판에 임하면서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마 그 이제 법정 대리인 즉 이제 그 변호인이 옆에서 좀 약간 그 조언을 네.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2심 들어갈 때 이제 법원 청사 앞에서도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신조가 속어입니다. 이 쪽팔리지 않겠다. 그것이 자기는 신조였는데 지금 현재도 자기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재판정에서의 그 이 피고인의 태도가 네네.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고의가 없어서 이 벌금형으로 선처를 그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약간의 어떤 그 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오전 10시 반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혐의 등에 대해서 최민수 씨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요. 2심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은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